자,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제가 대표님을 위해서 이종 소형 운전면허 어떻게 하면은 쉽고 빨리 합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꿈이 바이크를 모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이종 소형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이종 소형은 아시다시피 전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죠. 이종 소형 외에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125cc 이하의 기종을 운전할 수 있고요. 물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종 소형은 18세 이상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과 시험은 60점 이상이면 둘 다 합격인데 사실 저나 대표님은 이미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기 때문에 학과 시험을 따로 보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대부분 이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학과 시험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 소형 면허 시험은 기능 시험에서 가장 높은 탈락률을 자랑을 하죠. 실제 시험은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시험 보는데 면허 시험장에 준비된 오토바이를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준비물은 반명 한판, 칼라 사진 2매, 도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 지금은 도장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 지문 또는 홍채를 가지고 개인 식별을 하기 때문에 도장 필요가 없습니다. 소요 비용은 신체검사, 필기시험, 기능시험, 그 다음 합격 후 발급 수수료, 협회비 이렇게 해서 대략 2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는 대표님이나 저는 이거를 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접수해서 볼 게 아니고요. 운전 전문 학원에서 접수해서 볼 거거든요. 저는 학원을 통해서 접수해서 봤습니다. 저도 비용의 문제 때문에 면허시험장에서 볼까 학원에서 볼까 고민을 하다가 학원에서 보고 빨리 합격하는 것이 더 비용을 더 줄일 것 같은 생각에 학원을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운전 전문 학원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요. 첫 번째는 응시할 오토바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운전 전문 학원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접수한 제 집 근처에 있는 3땡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에서는 응시할 오토바이가 2가지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연습을 할 때 장내 기능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할 때 탔었던 오토바이 번호를 지정해서도 볼 수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공식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굴절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내 운전면허 시험장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제가 아는 바로는 다 굴절부터 첫 코스가 시작하기 때문에 출발하고 나서 오토바이에 대한 적응이 없는 상태에서 굴절을 들어가게 돼서 굴절 구간에서 정말 광탈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굴절이 3번째 코스, 제가 본 곳은 3번째 코스여서 선택했던 오토바이에 대한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다음에 굴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합격률이 훨씬 높습니다. 다만 이제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죠. 저는 일단은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있으면은 학과 시험이 면제가 되죠. 그리고 운전면허 있으면서 원동기 면허가 있잖아요. 원동기 면허가 있으면은 장내 기능을 6시간만 받아도 되고요. 원동기 면허가 없으면 10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6시간하고 10시간의 차이는 더 많이 연습하면 더 합격할 확률도 높겠죠. 저는 어릴 적 학창 시절에 오토바이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서 그때 원동기 면허를 취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오토바이 심지어 스쿠터도 만져보지도 않은 상태였었어요.
6시간 가지고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되더라고요. 근데 오토바이를 한 번도 몰아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도 10시간이면은 감만 조금 익히면은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장내 기능 수업을 받으면서 뭐 14시간째 교육을 받으시는 분도 봤어요. 물론 남성분이 아니고 여성분들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 봤을 때 응시자는 저는 남자였고요. 대부분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운전면허가 있고 원동기 면허가 있어서 기능이 6시간만 필요했고요. 20만원, 그리고 보험료 1,800원. 이 보험료는 반드시 현금으로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카드가 안 되고 현금으로 돼야 되고, 만약에 이제 장내 기능 6시간을 다 채웠다라고 하면은 실제 실기시험 접수료 4만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여기에 또 사진 임의가 필요하고요. 사진은 학원에 꼭 그 시험 접수할 때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전문학원 접수할 때 그때 사진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총 24만 1,800원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름에 봤는데 날이 더워서 뭐 음료수 값 한두 개 정도 좀 더 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합격을 하면은 면허시험장 가서 합격증을 교부받기 위한 비용 8,000원이 추가적으로 들고요. 또 사치 판매도 추가적으로 든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합격하면 준비하면 되고요. 저는 어제 합격했고요. 오늘은 지금 일요일이라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은 합격증 교부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합격했다는 것이죠. 합격 전략은요, 일단은 한 번에 합격하는 걸 목표로 잡아야죠. 한 번에. 그리고 기간은 일주일 잡습니다. 왜 일주일 잡냐면요, 연습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오토바이를 그 코스 연습할 수 있게끔 1시간에 3만원 또는 4만원 정도 그 비용을 지불하고 연습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비용이나 여기 학원의 비용이나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두 시간 연습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평소에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크게 문제 없겠지만은, 오토바이를 한 번도 안 몰아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뭔지 저처럼 한 20년 됐다, 20년 동안 심지어 스쿠터도 안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4-5번 정도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뭐 4-5번 연습을 하는 비용이 물론 더 적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응시를 할 때 내가 연습했던 오토바이로 응시를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이 학원이에요. 그래서 학원을 선택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20만 원을 월요일날 들여서 접수를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에 시험이 응시가 화요일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응시가 가능하다고 해서 월요일날 접수하면서 화요일날 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월요일날 접수했으면 어쨌든 저는 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화요일날은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응시하는 거로 잡았고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에서 6시간을 채웠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저는 화요일날 제가 개인적으로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화요일날 총 4시간, 그 다음에 목요일날 2시간을 잡았는데요. 보통 2시간, 3시간을 연달아 잡기도 한데 저는 화요일날 2시간 하고 중간에 1시간을 좀 텀을 가졌어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2시간 다시 받았는데 4시간 연습하니까 저녁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좀 여유를 갖고 하루에 2시간 또는 3시간씩 화, 수, 목, 금 나눠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교육을 받을 때 어떤 날에는 3명만 교육받는 경우가 있었고요. 어떤 날에는 6명까지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학원에 준비되어 있는 오토바이의
대수가 문제죠. 왜 그러냐면요. 오토바이를 선택해야 하잖아요. 바이크를 선택해야 되는데 면허시험장에서는 저는 면허시험장에서 가서 시험 보지 않았기 때문에 면허시험장이 오토바이를 미라주라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실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주위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미라주는 그 핸들이 여기 보이는 아큘라나 엑시브보다 좀 또 간격이 넓다고 해요. 그래서 팔을 더 많이 벌리게 돼서 그래서 코너링 할 때 생각보다 상체가 많이 움직인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미라주로 보진 않았고요. 학원에는 아큘라하고 엑시브 두 대가 있었는데 첫날은 엑시브 가지고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연습을 했어요. 엑시브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는 아큘라를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개인적 취향의 차이지만 저 경우에는 아큘라가 훨씬 좀 뭐라고 할까 편하다고 할까요? 편하게 받아들여졌고요. 속도계 계기판을 보면은 주행을 할 때 1단에서 브레이크 안 잡고 클러치 놓은 상태로 주행을 하면은 제가 다니는 학원의 엑시브는 시속 10km/h 시속 10km가 속도가 나왔고요. 계기판에 아큘라는 보통 7에서 8 정도의 속도가 나왔어요. 즉 엑시브가 겨우 이 정도 차이지만은 약간 속도감이 있었고 저는 아큘라가 좀 편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대표님은 엑시브도 한번 몰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말로는 엑시브는 무게중심이 좀 높다. 아큘라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편하다고 하는데 이거죠. 학원에서 아큘라 대수가 엑시브보다 훨씬 적다는 거죠. 제가 연습을 할 때는 화요일에는 아큘라가 3대 있었는데 목요일에는 2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큘라 연습을 목요일날 1시간밖에 못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이 아큘라를 먼저 선점을 하면은 저는 그 아큘라를 가지고 연습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 본인이 최종적으로 시험 볼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 번호가 있는데요. 그 번호도 직접 선택해서 그 번호로 연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연습할 때 아킬라가 36번하고 37번 두 대가 있었는데 시험 보기 전에는 잘 다듬어 놓기 때문에 뭐 엔진이 연습할 때처럼 아주 덜덜거리다는가 그런 현상은 좀 줄어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36번으로 봤고요. 평소에 37번이 좀 덜덜거리는 게 좀 심해서 그날 고쳤다고는 하지만은 그냥 평소에 연습했던 36번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면허시험장마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아킬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연습은 학원에서 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뭐 이 영상 말고도 유튜브 영상에서 뭐 어디 지점에서 핸들을 꺾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느낌,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핸들을 꺾으면 되는데 물론 이게 있는데 생각보다 핸들을 꺾는 시점이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뒷바퀴를 걱정해서 핸들을 너무 늦게 꺾으면은 오히려 앞바퀴가 탄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핸들을 일찍 꺾어서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려 오른발을 내딛는다든가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핸들은 약간 한 템포 일찍 꺾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굴절이 오른쪽으로 먼저 한 번 꺾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두 번째 꺾는 거였는데요. 오른손잡이라 그런가 저는 오른쪽으로 꺾는 게 생각보다 불편했고요. 왼쪽으로 꺾는 건 좀 생각보다 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탈선이나 아니면 발을 내딛는다면은 오른쪽으로 꺾을 때 오른발 아니면 이제 그 앞바퀴나 뒷바퀴가 탈선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왼쪽으로 꺾을 때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느낌이나 감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응시하기 전에 어느 분이 제가 그 오토바이 그 연습을 한 영상을 찍어 주셨어요. 근데 굴절 들어가는데 뒷바퀴가 생각보다 많이 남는 거죠.
발 하나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앞바퀴가 이 굴절이 있다면은 보통 뭐 영상에서 앞바퀴가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바깥쪽 선을 달랑말랑하게 가는데 굳이 그렇게 안 가도 충분히 뒷바퀴는 안쪽 코너를 안 지나고 지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자신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스별 주의사항 볼까요? 제가 다니던 이 학원은 첫 코스가 장애물 코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출발하고 나서 이제 브레이크, 클러치 다 놓은 상태에서 엔진에 덜덜거리는 상태를 점검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긴장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 면허 시험장하고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면허 시험장은 들어가자마자 굴절인데 그러면은 오토바이에 대한 적응 없이 바로 꺾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첫 구간이 제일 쉬운 장애물 코스여서요. 엔진이 덜덜거리는 상태를 파악하고 긴장을 풀 수 있는 구간이었었습니다. 쉽게 넘어가죠.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선을 밟거나 여기 코너를 건들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두 번째는 S코스인데요. 제가 봤던 시험장에서는 이제 장애물 지나서 바로 S코스였는데 제가 탔던 아킬라 이거는 속도가 보통 7에서 8km/h 정도 났는데 RPM이 좀 낮은 경우가 있어서요. 연습 시 S자 진입하다가 시동이 꺼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S자에 턱이 약간 있는데 그 턱을 지날 때 RPM이 낮아져 시동이 꺼진 거죠. 근데 그게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 아킬라를 모는 몇 분이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는 그 장애물 나오고 나서 약간 RPM을 높여줬어요. 조금만 정말로. 그 진입하기 전에 클러치를 살짝 잡고 RPM을 조금 높여주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은 엔진이 꺼질 염려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 S자 코스를 지나고요. 여기는 엔진 시동만 안 꺼지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액시브를 선택하시는 분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중간에 시동이 꺼질 일이 없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굴절이죠. 굴절은 들어가자마자 1초, 2초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한 1초 정도 있고 바로 꺾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실 때 핸들이나 바퀴가 어디 오면 꺾으면 좋은지를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감으로 했고요. 실제 이거는 시험 보는 당일날 다른 분이 찍어준 거를 스크린샷 한 건데 저는 이날 생각보다 핸들을 많이 일찍 꺾었어요. 일찍 꺾었는데 실제 선은 요렇게 있었는데 바퀴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봤는데 일찍 꺾었음에도 불구하고 앞바퀴가 꽤 여유롭게 통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꺾는 것은 꺾고 바로 나가면 되니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막 바로 나가서 이제 되면 되는데 가끔 이제 이 얘기 하더라고요. 나갈 때 굴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나가는 선을 안 밟고 이렇게 이제 모서리로 나가버리면 감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탈락이니까 정중앙으로 나가는 것을 권해드려요. 나간 다음에는 이제 직선 들어가기 전에 발을 땅에 닿아도 상관없습니다. 코스와 코스 사이에는 시동만 안 꺼트리면 발을 땅에 닿고 멈춰섰다가 준비하고 진입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요. 이 학원은 중간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직선 코스에서는 여유가 있다면은 잠깐 멈춰서 지나가는 것도 괜찮은데요. 실제로 그런 분도 한 분 계셨어요.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섰다가 다시 뒤로 가서 이제 진입하신 걸 봤는데요. 그분은 이제 재빠른 행동 덕에 다행히 잘 합격했죠. 저는 아킬라로 시험을 봤는데 아킬라가 여기 직선 구간에서 핸들이 워낙 가볍다 보니까 탈선하는 경우가 연습 때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강사님이 핸들은 가볍게 잡고 멀리 바라보며 주행하라 라고 해서요. 저는 이제 멀리 바라보는 시점이 이제 종료
종료선을 이제 바라보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멀리까지 아니어도. 그리고 핸들을 아예 처음부터 좌우로 살살살살 흔들며 지나가는 것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반클러치 잡고 약간 악셀을 당겨줘라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거는 연습을 하면서 감을 익혀두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입천, 그 다음에 진입하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진입하고요. 끝에 이제 합격하는 모습이죠. 사실 여기 이제 코스로 통과할 때까지 아무 생각 없었는데요.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다른 분들이 박수 쳐주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다른 분들 합격하면은 박수 치고, 예, 그리고 응원해드렸는데, 제가 이날 25명 응시 중 제가 12번째였거든요. 12번째였는데 아퀴라로 응시하신 분은 한 분도 안 떨어졌어요. 엑시브로 응시하신 분이 두 분인가 이제 탈락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분도 좀 안타깝게 떨어졌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16번째 분까지 이제 그 하는 걸 보고 저는 남았는데요. 16명 중에서 2명인가만 떨어지고 굉장히 합격률이 높죠. 다 합격했었던 걸로 압니다. 굉장히 합격률이 높았던 기억이 나죠. 대표님도 이 기회에 이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